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주 조금 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만큼 이 FOMC에 대한 기다림도 좀 컸다고 볼 수 있겠고,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우리 이 한국경제TV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외신 브리핑에서 벌써 한 서너 차례 안내해 드린 대로 추가 양적 완화가 나왔죠. 이걸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신에서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또 시장의 반응도 그다지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이 QE4 이후를 생각하는 이 시장은 좀 신중한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준 양적 완화 추가 발표에 대한 외신들 한번 쭉 브리핑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포브스지입니다. QE4가 온다라고 발표를 했고, 매월 85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쎄, 저는 이 QE4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가 양적 완화라는 느낌보다는 기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대체하는 바통 터치의 그런 개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포브스지에서는 QE4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습니다.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시죠. 여기서는 좀 디테일하게 연준 임원 19명 중에 14명이 현행 제로금리가 2015년까지 연장될 것이다. 앞으로 한 3년 남은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말이 2015년이지 거의 매월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물가 관리하고 이 기준금리인데, 이걸 2015년까지 동결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비록 시장에서 아주 큰 반향은 없었지만은요. 자, 다음 워싱턴 포스트지도 함께 보시죠. 연준이 미국 경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풀스윙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달아놨고요. 앞에서 보신 2015년까지 기준금리 동결, 게다가 또 매월 850억 달러 모기지 채권 매입까지 해서 연준이 미 경제 지원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완전히 발벗고 나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자, 다음 블룸버그 통신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제목에 나온 대로 연준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이 형태가 보시는 대로 월 450억 달러를 기존 QE3 월 400억 달러랑 합쳐서 병행을 한다. 근데 이 얘기는 오늘 아주 그냥 하루 온종일 HTS에서도 보시고 방송에서도 계속 들어보실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가장 특징적인 게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풀어주는 식으로 양적 완화를 하되, 간접적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제로금리는 그 기간에 있어서 바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먼저 실업률은 현재 7% 후반에서 매월 7.9로 갔다가 이번 달에 7.7로 떨어졌다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실업률 기준치가 6.5%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물가 상승률이 2.5%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까지 계속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를 넘지 않는 한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골자가 되겠죠. 근데 참 지난 QE3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양적 완화를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다 용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번 이 QE4는 재정절벽을 커버하기 위한 역시 이것도 용처가 있는 돈으로, 글쎄 이제는 이론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세상에 없던 돈이 시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당연히 시장이 좋아하는 유동성 완화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바라보질 않는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되겠죠. 자, 재정절벽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시죠. 어디까지 와 있나요? 현 주소는 혼란 속이네요. 팍스뉴스가 전합니다. 제목에 나온 대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처럼 미국도 가장 대표적인 경축일 크리스마스에 뭔가 좀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온 것이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시키겠다고 미리 선언을 한 상태라서, 반대편 공화당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이 되긴 할 것 같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존 베이너 하원 대변인 겸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비상대기하고 당직 근무를 각오하라, 이렇게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진짜 이 추수감사절이랑 크리스마스만큼은 당연히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밑에 설명 보면 이것도 다 정치적인 명분 싸움으로 봐야 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재정절벽 이거
완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 사람들은 또 공화당을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 크리스마스에 가족까지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협상에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외골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면죄부를 마련한 것으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쭉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잊고 있었던 그리스 문제 잠깐 체크를 해보기로 하죠. AFP 통신 보시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뭐 끝내도 되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는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구제금융만 가지고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죠. 기존 부채도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그야말로 돈과 시간을 동시에 공급해줘야 살아날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얘기만 있었던 이 그리스 채권단의 만기 채권 재매입 드디어 결론이 났고, 규모는 319억 유로 규모 그리스 국채를 재매입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리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좀 만기일 영향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난주부터 외국인 순매수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러운 차익 실현도 약간은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